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번영을 가져다 줬지만 또 바로 그 대가로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버린 존재, 바로 석유죠.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이 검은 액체, 그 놀랍고도 모순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액체가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를 구한 영웅이라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 시간을 아주 저 멀리 수억 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죠. 석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시커먼 기름 덩어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지구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일종의 창조물에 가깝습니다. 네, 맞아요. 석유는 말 그대로 저장된 햇빛을 담아놓은 타임캡슐 같은 겁니다. 수억 년 전에 살았던 바다 생물들이 평생 동안 모은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품은 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요. 그 위로 수백만 년 동안 엄청난 열과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아는 석유가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시간 차이 아닌가요? 이게 바로 석유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서 꾹꾹 압축해 놓은 이 귀한 에너지를 우리는 자동차 엔진 속에서 정말 단 몇 초 만에 태워버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원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무대를 19세기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석유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해내는데요. 바로 바다의 거인, 고래를 구하는 구원자로 등장한 겁니다. 석유가 이렇게 널리 쓰이기 전에는요, 인류의 밤을 밝혀주던 빛이 바로 고래 기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더 밝은 빛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많은 고래가 사냥당해야 했고요. 결국 이 거대한 바다의 포유류는 멸종 직전까지 내몰리게 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석유에서 뽑아낸 등유가 혜성처럼 등장한 거죠. 고래를 잡으러 멀리 바다까지 나갈 필요 없이 그냥 땅에서 값싸고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연료였어요. 이 등유가 나오자마자 고래잡이 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더러운 검은 기름이 고래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이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시장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고래 기름에서 등유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이렇게 석유는 처음에는 인류와 자연 모두에게 영웅처럼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재미없겠죠. 단순한 상품이었던 석유는 어떻게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거대한 권력과 통제의 원천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남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존 디 록펠러, 그리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독점 기업이었던 스탠다드 오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석유를 직접 파내는 것보다 유통되는 석유를 통제하는 게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요. 록펠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무서웠습니다. 위험하게 석유를 직접 찾아다니는 대신 땅에서 나온 석유가 소비자에게 닿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정유, 운송, 유통망까지 전부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독점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마치 거대한 문어처럼 업계의 모든 것을 휘어잡아서 다른 경쟁자들은 아예 숨도 쉴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들 권력의 원천이었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석유는 이제 한 기업의 통제를 넘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됩니다.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국의 피가 된 거예요. 자동차와 비행기, 이 두 가지 혁신적인 발명품이 석유의 전력적 가치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군대도 경제도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중동의 그 반듯반듯한 국경선들이요. 사실은 그 지역의 민족이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강대국들이 유전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자로 그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석유가 한 나라의 운명과 지도를 통째로 바꾼 거죠. 사실 우리의 석유 의존도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거의 절대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든 스마트폰 케이스부터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는 식량을 키우는 비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다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석유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무거운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석유가 우리에게 안겨준 이 엄청난 풍요 뒤에 숨겨져 있던 너무나도 혹독한 환경적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의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석유를 태울 때 나온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에 쌓여서 마치 보이지 않는 담요처럼 지구를 감싸는 거예요. 이 담요가 태양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지구 전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녹아내리는 빙하, 점점 높아지는 해수면, 그리고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잦아지는 폭풍이나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 누려온 번영에 대해 지금 지불하고 있는 아주 무거운 청구서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석유 시대의 끝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바라보면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준다고 생각해요. 석유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땅 속에 묻힌 석유가 다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기술을 발명하기 때문에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바꾸고 바람의 힘을 빌려서 전기를 만들고 있죠.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결국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에너지원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창의력 아닐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래를 구했지만 이제는 지구를 위협하게 된 검은 황금의 역설. 그 다음 장을 써내려 가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과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